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향기노트에 녹화하고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인코딩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편집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작할 때 박수 소리에 비해서 끝날 때 박수 소리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박수 소리가 끝날 때 더 커야 강의를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아, 끝날 때 박수 소리가 적으니까 별로였구나 뭐 이런 오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박수를 치시더라도 그렇게 치시면 강사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자, 178번째 향기노트입니다. 제목은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뭐 힌트가 저라고 하던데 누가? 정답이 뭘까요? KBC. 아, 그거였군요. 네, KBC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맞출 것 같아서 비워놨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2007년도 영화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제가 오늘 이 향기노트를 하려고 이 영화를 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향기노트는 제가 오전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 바르게 살자라는 영화를 봐야지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집에 잠깐 들렸는데 TV에서 이 바르게 살자라는 영화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케이블에서. 야,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게 원하니까 보이더라고.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5분짜리 향기노트를 하려면 몇 분 정도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전동환 군은 30분 강의하면서 몇 분 준비했어요? 6시간이 분으로 따지면 몇 분이죠? 3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그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5분 강의를 준비하는데 최소한 150분 이상의 시간을 늘 투자하거든요. 하루 종일 뭐 읽어야 돼요. 15분 얘기하려면. 그림만 떼어놓고 뭔가 얘기하려면. 또 어떤 질문을 받아도 대답해 내려면. 아까 정말 좋은 얘기를 하던데, 내가 궁금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더라. 그래서 강의를 하면 누가 제일 발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강사 자신이 가장 발전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듣는 사람은 15분 듣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150분 이상을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강사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어쨌거나 이 바르게 살자는 영화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 주인공 이름이 정재영. 네, 정재영입니다. 이 정재영 씨가 바르게 살자라는 영화에서는 정도만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워낙 고지식해가지고 수사과에 있다가 그 형사였는데 교통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지식해서 이 뭐라고 하지? 미운털 박혀가지고 좌천된 거지. 근데 이 교통순경을 하면서도 시골에 삼포경찰서니까 시골이잖아요.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는데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지 뗄 거라고. 그런데 마침 사거리에 보시면 도로에 텅 비었죠. 사거리에서 차 한 대가 빨간불인데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차 한 대도 없는데. 그 차를 이제 세워가지고 딱지를 뗄 거라고 세웠어요. 이 사람이 이제 걸린 거죠. 이제 경례하고 뭐 이제 딱지 떼겠다고 신분증 주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오늘 새로 부임하는 삼포경찰서 서장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성하고 막 이제 관등성명 대고 막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경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장은 당연히 이제 가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차 창문을 딱 올리는데 창문을 손으로 딱 잡더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면허증 좀. 그래, 첫날 부임하는 경찰서장인 줄 알면서 그 사람 딱지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직속 상사한테 또 깨졌죠. 그러니까 금방 부임한 서장한테 딱지를 뗐으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피곤합니다. 찍혀가지고. 서장이 이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힌트인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이 사람이 뭐가 없는 겁니까, 지금? 정도만 씨가. 그렇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융통성은 무슨 역할과 똑같다? 윤활유 역할과 똑같다. 여기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 톱니바퀴들이 막 얽혀 있잖아요. 얽혀 있는 이 톱니바퀴가 바로 인간관계라면, 윤활유를 부어주지 않으면 뭐가 나요? 열이 나고 불이 나죠. 우리 자동차 엔진에도 보면 피스톤이 움직일 때 엔진에 윤활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피스톤이 망가지거나 차가 열을 받아서 불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융통성이라는 건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융통성이라는 걸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을 모아 상황에 맞게 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재주.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규칙대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아무도 없는 내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첫 부임하는 경찰서장에게 굳이 딱지를 댈 필요는 없었다. 근데 이걸 또 그러면 소크라테스 말이 갑자기 떨어져. 악법도 법이다. 그럼 법이라는 걸 뭐하러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아무튼 융통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융통성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 뇌의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우리 뇌에서 가장 크죠. 부위가, 그 크기가 가장 크죠. 전두엽인데, 이 전두엽이 어린아이들은 늦게 발달해요. 그러니까 8살 이후부터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8살 미만의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을 하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8살 미만의 아이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8살 미만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게 눈에 띄면 무조건 사줘예요. 그냥 합의 보고 이런 게 없어요.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 막 울어버려요. 그 융통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걔가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전두엽이 아직 발달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하기 전에 아이들은 융통성이 없고 말하는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친구가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쌌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배가 안 고파서 점심 안 먹으려고. 그리고 옆에 친구가 전두엽이 발달을 못했으니까 그래 그럼 넌 굶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채고 같이 먹자 한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드러나죠. 제가 실제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우리 융통성 없는 아들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저희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삼거리가 하나 있죠. 어딘지 아시겠죠? 요 파리바게트 있는데 왼쪽이 파리바게트거든요.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만 들어가면 롯데 슈퍼가 있고, 여기 이제 술집거리니까 횡단보도를 안 건너가고 대부분 이렇게 잘 다니거든요. 근데 이 횡단보도를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건너려고 서 있다가 자전거를 타고 둘이 가다가 저는 그냥 무심결 건너가 버렸어요. 조금 지나서. 근데 아들이 횡단보도에 딱 서더니 자기는 저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건너갔더니 아들이 뒤통수에 대고 아주 큰 소리로 김병철 아빠 빨간불에 건너면 어떡해. 그것도 대현이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 이름이 대현이니까 대현이 아빠라고 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병철 아빠. 뒤통수가 얼마나 뜨겁든지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모른 척하고 계속 갔어요.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누구야를 찾는 거예요. 그래 너무 뒤통수 뜨고 해서 모른 척하고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또 모른 척하고 갔다고 또 잔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고 시인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아빠 체면이 구겨진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매끄러워지지가 않죠. 예? 뻑뻑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참 야단치기도 뭐 하고 잘못했으니까 좀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부터는 빨간불에 절대로 안 건너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으면 아이들은 이런 식인데 이 어른들도 융통성이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제가 2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 이름이 뭘까요? 분위기로 봐서는 중국 같죠? 그렇습니다. 진시황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의 본명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정입니다. 양정. 어떤 분은 진시황의 성이 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시황이 진나라의 초대시, 처음 황제. 그래서 진시황이죠. 근데 원래 진시황의 이름은 양정입니다. 양정. 이 양정이 진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진시황이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끊임없는 암살 시도였습니다. 끊임없이 진시황을 자꾸 암살하려고, 그 암살 시도를 수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어떤 명을 내렸냐 하면 왕명 없이는 백보 밖에서만 나를 알리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 근처에 백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백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처형이었어요. 왜? 끊임없이 암살 시도가 일어나니까. 백보 밖에서 날 죽일 수가 없잖아, 칼이. 물론 당연히 무기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칼은 숨겨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보 밖에서는 칼로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백보 밖에서만 알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자한테 누가 사기라는 그 역사서 아시죠? 사기를 쓴 사람이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열전이 나옵니다. 거기 자객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객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객이 아주 소중한 귀한 지도를 하나 진시황자한테 바치겠다라고 해서 진시황자 그 사람을 가까이서 만나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이제 지도를 펴보거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진귀한 지도를 이렇게 펼치는데 그 지도 사이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면 단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검을 꺼내가지고 진시황제를 찌르려고 하는데 거리가 좀 멀었나 봐요. 칼이 닿지 않는 거예요. 진시황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 안에서, 왕궁 안에서. 도망가는데 그 신하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기를 든 신하가 없었죠. 근데 진시황이 계속 도망가고 신하들은 구경하고 있고 이 사람은 쫓아가고. 근데 진시황이 긴 칼을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칼이 뽑아지지가 않는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측근 중에 누가 하나 가지고 얘기해줘가 등에 칼을 얻고 뽑으시면 뽑힙니다. 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이 자객을 뱉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황궁 밖에는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도 자객이 쫓아다니는 걸 알면서도 진시황제를 구하러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이 이랬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방에 들어오는 자는 처형한다 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처형당할까봐 겁나서 한 놈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병사들이 전혀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미국에서 어떤 관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관청에서 한 일 중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2주일 전에 죽은 사람한테 한 통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누구한테요? 이미 죽은 사람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한테 공문을 보냈다. 우편으로. 근데 그 공문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사망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므로 당신의 사회복지 혜택은 며칠 후로 종결됩니다.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하랍니다. 사회복지 혜택을 못 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람으로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기계로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을 한 것 같아요? 죽은 줄 알면서 보냈어요. 중요한 건. 이 공문을. 왜 그랬을까요? 그걸 물어보니까 규정이 그랬다 하더라고. 규정이 그래서 보냈다고 합니다. 대답을. 그러니까 뭡니까? 융통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은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뭐처럼 산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융통성이 지나치면 써있죠?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편법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칙을 지킬 것이냐 원칙을 어길 것이냐. 그 융통성이라는 게 뭐예요? 원칙을 어기더라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융통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원칙을 어긴 것이 편법이냐 융통성이냐 이런 판단을 또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여러분 편법과 융통성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행위노트 끝나고 토론할 겁니다. 편법과 융통성이 어떤 점이 다른지. 그 경계가 참 애매하죠. 원칙을 지키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융통성이라고 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는 편법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뭘까? 이것은 여러분 각자 찾아보시고 우리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 같은 거. 그것이 뭐다? 융통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융통성을 잘 발휘하셔서 매끄러운 인간관계 맺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178번째 한견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